이번 토트넘과 노팅엄 포레스트의 경기는 이제 아무래도 노팅엄 포레스트의 감독이 누누 산투 감독입니다. 누누 산투 감독이 토트넘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이 감독은 뭐 토트넘뿐만 아니라 울버햄튼에 있을 때도 굉장히 수비적인 측면에 집중을 하는 감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는 정말 밀집 수비를 극한으로 내려서서 하게 되는 이러한 형태가 아마 될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노팅엄 포레스트가 승점 삭감을 당한 이후부터는 선수들 내부에서 똘똘 뭉치면서 3경기 동안 패배가 없습니다. 1승 2무의 성적이거든요. 그리고 조금만 더 이제 길게 보면 6경기 동안 1승 2무 3패예요. 근데 6경기 동안의 특징이 뭐냐면 실점을 하더라도 한 골 이상을 먹힌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팅엄 포레스트는 우리가 골을 못 넣는다 하더라도 한 골을 먹히지 않아서 0대0 무승부라도 만들겠다, 이러한 전략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좌우 측면에 있는 뭐 선수들이 뭐 엘랑가라던가 아니면 오도이라던가 그리고 최전방에 깁스 화이트, 이런 선수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 2선 라인에 있는 선수들이 수비적인 마인드가 좋은 선수들이죠. 특히나 엘랑가 같은 경우는 맨유에서 떠나 보낼 때도 엘랑가가 맨유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어쨌든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가 레시포드나 안토니 이런 선수들보다 수비적인 가담이 뛰어나다. 그래서 이제 그 맨유의 레전드들이 엘랑가를 왜 떠나보냈냐 성급하게, 이런 이제 비판도 했었거든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완전히 이 풀백들도 어쩔 때는 내려와서 거의 한 5명이 된다거나 6명이 되는 형태까지도 수비를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 경기도 토트넘 입장에서는 노팅엄 포레스트의 이 밀집 수비를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토트넘이 밀집 수비에 최근 아주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최근 들어서 토트넘이 시즌 초반에는 밀집 수비도 잘 무너뜨렸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포로와 우도기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더욱더 상대를 중앙으로 일부러 밀집을 시켜요. 왜냐하면 측면 공간에 우리는 쿨루셉스키라던가 베르너, 브레넌 존슨,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이 공간을 넓게 쓸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효과는 상대가 중앙에 더 밀집하니까 여기서 측면으로 볼이 갈 때 수비가 끌려나가면 중앙으로 전체적인 전형이 너무 쏠려 있다 보니까 측면으로 나가는 선수와의 거리가 평소보다도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넓은 공간을 쓰거나 끌려나갔을 때 발생하는 이 공간을 안쪽으로 들어와 있었던 풀백이 침투하거나 아니면 뒤에 있었던 뭐 사르 같은 미드필더들이 침투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 공간을 활용하고, 이럴 때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수비가 한 명 더 끌려나가면 여기서 가운데 있는 손흥민에게 공간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컷백이 올라오고 컷백을 받아서 득점을 하는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문제는 오른쪽 왼쪽에 있는 측면 공격수들이 측면으로 상대 수비를 끌어내는 역할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쿨루셉스키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이 선수가 이 넓은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빠르지가 않다 보니까 빠르게 이 공간을 활용해서 뭐 수비를 끌어내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돼요. 볼을 잡았을 때 약간 스피드가 부족하다 보니까 상대 수비가 끌려나가고, 그리고 뒤에 있는 선수들도 같이 이제 올라오는 타이밍까지 이미 이루어진 다음에야 다음 플레이가 좀 나올 때가 많고, 그리고 심지어 이 선수가 왼발 쓰다 보니까 가운데로 접고 들어올 때 더더욱 선수들이 중앙으로 밀집해 들어오니까 이 측면 공간을 쓰는 이유가 약간 사라지는 모습도 나오죠. 그래서 쿨루셉스키가 지지난 경기 루턴타운전에서 전반전만 뛰고 교체가 됐을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너무 가운데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았다, 이런 이제 언급을 약간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안 하는 감독인데 직접적으로 쿨루셉스키에게 그런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었어요. 그렇다면 쿨루셉스키 대신에 나오는 브레넌 존슨이나 반대편에 있는 베르너 혹은 뭐 히살리송, 이런 선수들은 물론 쿨루셉스키보다 빠르지만 이 선수들의 단점은 빠르기만 했지 여기서의 세밀함이 부족하죠. 올라갔을 때 컷백을 하는 게 일단 정확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상대 수비가 끌려 나갔을 때는 끌려 나가는 순간 안으로 들어오는 선수에게 여기서 패스를 줘야 되는데 패스를 제대로 주지 못해서 상대 수비에게 패스가 걸린다거나, 그래서 오히려 역습을 당하게 되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손흥민 선수가 상대 수비가 밀집해 있을 때는 뭐 해리 케인이라던가 맨시티 홀란드라던가 이런 키가 크고 박스 안에서 뭐 경합을 하는 이런 유형의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밀집 수비를 좌우로 분산시켜줘야 손흥민의 오프 더블 그리고 침투에 들어가는 플레이,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좌우 측면에서 못 흔들어주니까 손흥민 선수도 수비 라인 사이에 갇혀서 약간 답답한 경기 흐름으로 이어질 때가 최근에는 많이 나오고 있죠. 물론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 갔다 와서도 경기를 계속 소화했고 3월 A매치도 이제 태국전 2연전을
풀타임으로 뛰었기 때문에, 그리고 엄청나게 더운 태국의 기후에서도 풀타임을 다 뛰고 왔잖아요. 그래서 뭐 체력적으로 부족하다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좌우 측면에 흔들어주는 플레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손흥민에게도 중앙에서 공간이 안 난다. 이 문제를 풀어줬던 선수가 메디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메디슨의 존재가 중요한 이유는 뭐 안쪽으로 들어가는 손흥민에게 찔러준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메디슨이 방향전환 패스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측면으로 공간이 열렸을 때 이 공간으로 빠르게 패스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공간을 쓰는 건데, 최근에 메디슨의 컨디션이 또 안 좋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은 이 측면 공간으로 방향 전환을 할 때 약간 느리죠. 그리고 한 번에 방향 전환을 못 하겠으니까, 예를 들어 우도기가 볼을 잡았을 때는 우도기가 가운데 있는 비수마, 비수마가 옆에 있는 사르, 사르가 포로, 포로가 쿨루셉스키, 이렇게 거쳐 가니까 측면 공간이 넓지만 이쪽으로 볼이 건너가는 순간 상대 수비도 그 시간 동안 움직여서 이미 공간을 없애버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메디슨이 있을 때는 메디슨이 그냥 볼을 잡아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상대가 중앙에 밀집해 있을 때 한 번의 롱패스 정확하게 뿌려주면서 측면을 넓게 사용하고, 그때 이제 쿨루셉스키도 스피드가 비교적 느리다 보니까 더 빠르게 이 측면을 활용을 해야 상대가 붙기 전에 뭔가 플레이를 하잖아요. 그런 게 안 나오다 보니까 쿨루셉스키의 플레이도 더 안 좋아지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측면으로 볼이 갔을 때 수비가 끌려 나오면 그 순간 이제 뭐 측면 공격수가 패스를 뿌려주는 것도 있지만, 그냥 메디슨에게 백패스를 해주면 메디슨이 볼을 잡아서 뛰어가는 뭐 우독이라던가 아니면 손흥민이라던가 이런 선수들한테 찔러주는 패스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런 패스도 최근에 메디슨이 물론 뭐 집중 견제를 당하고 있기도 하지만, 집중 견제 플러스 메디슨의 컨디션도 부상 이후에는 그렇게까지 좋지 못하다, 이런 게 겹치면서 최근에 토트넘이 상대 밀집 수비를 상대할 때는 그렇게 좋지 못한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토트넘이 해답을 좀 찾아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선수는 파페사르와 우도기, 이 두 명의 선수입니다. 이 두 명의 선수가 어떤 선수들이냐, 메디슨과 포로, 이 오른쪽과 왼쪽에서 사실은 패스를 공급하는 선수들이고요. 사르와 우도기, 이 두 명의 선수가 뭐 한 명은 풀백이고 미드필더지만 약간 역할이 똑같아요.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기동력을 살려서 상대 수비를 분산시키는 유형의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경기에서 아쉬웠던 게 사르가 안 나오고 벤탄쿠르가 나오니까 오른쪽 라인에서 뭐 수비가 측면으로 끌려 나가도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움직임이 그렇게까지 좋지 못했어요. 이 뛰어들어가는 기동력을 좀 빠르게 더 살려야 상대 수비를 끌어내고, 상대 수비가 아무리 많이 밀집해 있어도 한 명 한 명 끌려 나오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파페사르가 지난 경기는 안 나왔지만 어쨌든 체력적으로 약간 세이브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선발로 나와서 앞쪽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를 교란시키는 플레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교란시키는 플레이가 뭐 단순하게 끌려갔을 때 침투한다 이것도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움직이다 보면 순간적으로 가운데 있는 포로에게도 공간이 나요. 그리고 포로가 이제 가운데 지역에서 오른쪽 라인에서는 패스를 공급한다거나 아니면 뭐 중거리 슈팅을 한다거나 이런데 이제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공간도 사르의 움직임을 통해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또 포인트고요. 뭐 지난 경기에서 우도기의 움직임도 사실 우도기가 첫 번째 골 나올 때 빠르게 올라가주면서 이 공간을 활용해주고 이 공간에서 이제 득점이 나왔거든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우도기나 사르 이런 선수들이 많이 움직이면서 수비를 흔들어주는 게 이번 경기에 아직까지도 메디슨 혹은 뭐 브레는 존슨, 쿨루셉스키, 베르너 이런 선수들의 폼이 안 좋다면 뒤쪽에 있는 선수들의 기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의외로 이 메디슨이 약간 컨디션이 안 좋다면 쿨루셉스키를 가운데 배치하는 게 또 해결책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쿨루셉스키가 최근에 컨디션이 안 좋기도 한데, 쿨루셉스키의 가장 큰 장점은 토트넘 내에서 밀집 수비에 갇혔을 때 볼을 소유하고 지키는 능력, 이거는 쿨루셉스키보다 잘하는 선수가 토트넘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메디슨이 부상을 당했을 때도 쿨루셉스키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왔을 때 메디슨보다 좋았던 지점이, 당연히 패스를 찔러주는 건 메디슨이 잘하지만 좁은 공간에서 막 볼을 끌고 다니면서 안 뺏기다 보니까 수비가 쿨루셉스키에게 붙을 때 주변에 공간이 생긴다. 그리고 이 공간 정도로는 쿨루셉스키가 볼을 건네주면서 여기서부터 토트넘이 수비를 무너뜨리는 이런 장면들이 꽤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메디슨이 아직까지도 약간은 부진한 폼이라면 여기서 쿨루셉스키를 가운데 기용하는 것도 한 번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생각해 볼 필요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노팅엄 포레스트의 역습도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노팅엄 포레스트의 공격진이 꽤나 좋습니다. 지금 이 노팅엄 포레스트가 만약에 강등을 당하면 프리미어리그급에 있는 팀들이 노팅엄 포레스트에 있는 선수들을 영입할 만한 공격 지역에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엘랑가, 오도이, 깁스 화이트, 그리고 뭐 우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오리기도 있고 사실은 들어봄직한 선수들이 꽤나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누누 감독이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뭐 다양한 패턴을 가져가거나 그런 감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게 단순하게 앞쪽에 있는 크리스 우드의 그냥 뭐 압도적인 피지컬 이런 걸 활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도 로메로와 우드 혹은 반더벤과 우드, 그러니까 여기서는 최전방 공격수가 반더벤과 붙는다고 하더라도 스피드 싸움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우드가 뭐 빠른 선수가 아니니까 피지컬이 좋은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 번에 우드, 그리고 우드가 생각보다는 발을 잘 쓰는 선수입니다. 연계 플레이가 되게 좋은 선수예요. 우리가 올림픽에 만나서 우드한테 엄청 당했죠. 우드가 볼을 잡은 다음에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엘랑가, 오도이, 뭐 깁스 화이트 혹은 뭐 오리기 이런 빠른 선수들의 움직임, 여기에 더해서 이 오른쪽 풀백으로 뛰는 선수가 리버풀에 있었던 니코 윌리엄스거든요. 니코 윌리엄스가 올라오면서 이 공간을 또 활용해주는 움직임까지, 이렇게 한 명의 이제 포스트 플레이어를 활용하고 밑에서 올라오는 선수들의 움직임을 활용하는 게 단순하지만 누누 감독이 울버햄튼, 토트넘, 그리고 이번에 노팅엄 포레스트까지 일관적으로 쓰고 있는 뭐 역습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사실은 토트넘이 맨시티도 잡았던 적이 있죠. 한 번에 뻥 차주고 뛰어가는 손흥민과 모우라, 이 스피드로 사실은 맨시티를 잡아서 누누 감독이 맨시티를 잡았을 때 되게 호평을 받았던 그런 경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되게 단순하게 뛰어 올라오는 스피드를 좋아하는, 그리고 이런 스피드를 잘 활용하는 감독인데, 토트넘이 최근에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본인들이 공격을 하다가 상대가 역습으로 나오는 이 수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약간 스피드가 느립니다. 특히나 공격에 가담했던 뭐 우독이라던가 포로라던가 풀백들이 올라갔을 때 돌아오는 속도가 아무래도 공격에 많이 가담하다 보니까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사르나 메디슨도 공격에 좀 많이 가담하다 보니까 뒤에 비수마가 홀로서 이 공간들을 좀 커버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커버할 때 올라갔던 선수가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요 내려오는 과정이 최근에는 조금 안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루턴 타운전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비수마가 측면으로 나가는 선수를 홀로 나가서 막다가 미드필더 라인에 공간이 생기고, 여기서 이제 컷백이 들어왔는데 아무도 내려오지 않으면서 여기서 이제 루턴 타운이 토트넘의 수비를 무너뜨리면서 득점을 했거든요. 이런 것처럼 토트넘이 노팅엄 포레스트의 이 공격진들이 빠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빠르게 공격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노팅엄 포레스트 입장에서도 토트넘이 최근에 밀집 수비에 약한 건 사실이니까 본인들의 성향에 그래도 잘 맞는 팀을 이번에 만나는 거예요, 노팅엄 포레스트도. 그래서 아마 노팅엄 포레스트 입장에서는 강팀 중에서는 그래도 토트넘이 우리가 한 번쯤 발목을 잡아볼 수 있을 만한 팀이다 라고 아마 느낄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그런 만큼 토트넘이 밀집 수비를 어떻게 무너뜨리냐, 그리고 무너뜨리지 못했을 때 역습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 이 두 가지가 이번 경기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